스스로 열이 많은 사람이다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는 열이 많은 게 아니라 열이 뜨는 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의외로 이 속은 냉증인 분들이 많은 거죠. 안녕하세요. 짠맛생님의 저자 김은숙입니다. 몸이 냉해서 또 손발이 차가워서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체온은 면역력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냉증이 현대인의 병, 특히 여성의 병의 90% 이상이 냉증이라고 할 정도로 체온은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소금이 부족했을 때 생기는 냉증, 저체온, 열이 위로 떠서 상기되는 증상, 많은 현대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증상이기도 한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짠맛생님 책에 있는 그 부분을 여기 사례도 함께 나와 있어서 같이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빛의 입자. 소금물은 물보다 어는 점이 낮습니다. 그래서 대동강물은 얼어도 바닷물은 얼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죠. 김치독을 묻어두면 영하 20도에서도 얼지 않아서 긴 겨울 동안 이 채소를 먹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소금물은 그냥 물보다 어는 점이 더 낮습니다. 오랫동안 액체 상태로 남아있죠.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것이 제설제로 쓰이는 염화, 칼슘이기도 한데요. 몸에 이 염분이 부족하면 몸이 많이 냉해지고 뼈도 약해져서 이 삭신이 쑤시는 추위를 많이 타게 됩니다. 염분과 수분으로 체액이 풍부해야지 음식물을 소화, 흡수, 분해도 잘 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체온도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냉증, 저체온, 상기되는 증상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과 소금은 숙이 가라앉히는 기운으로 이 위쪽에 떠있는 열을 아래로 고루 가게 합니다. 수승화강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심장이 일단 펌핑을 하면 무조건 열은 위로 뜨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목욕탕에 물 받아보면 차가운 물 가라앉고 따뜻한 물이 위로 뜨죠. 따뜻한 기운이 위로 가게 되는 거죠. 심장이 펌핑을 했을 때 따뜻한 피 아래쪽으로 가게 하고 서늘한 기운 또 위쪽으로 오게 해서 순환을 시키는, 음양을 균형을 맞추는 아주 근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소금과 물이 부족해서 피가 탁해지면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고 가느다란 모세혈관이 막히고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세혈관이 막히면 이 실핏줄로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겠죠. 이 혈액에서 정맥과 동맥의 실질적인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이 막히면 이 실핏줄로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겠죠. 깨끗한 혈액을 공급을 받지 못한 몸은 낡고 묵은 기운이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깨끗한 혈액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손발이 차가워지는 이 수족냉증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데요. 젊을 때는 안 그렇다가 나이 들면서 손발이 많이 차가워지기도 하고, 젊은 나이지만 이 수족냉증으로 또 고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뜨거운 피가 흘러야지 몸이 따뜻해지겠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몸이 차면은 복통, 설사, 손발 시림, 피부에 문제도 생기고 뼈마디가 아픈 증상 나타납니다. 또 몸이 냉해지면 본능적으로 우리 생명은 체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심장박동이 격해지겠죠. 그러다 보니 가슴에서 열이 막 나면 위쪽으로 얼굴과 상체로 열이 뜨게 됩니다. 심장에서 만들어진 열이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서 피부 표면과 상체에서 쉽게 떠버리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열이 많은 사람이다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수는 열이 많은 게 아니라 열이 뜨는 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의외로 이 속은 냉증인 분들이 많은 거죠. 염증에 시달린다라든지 난 열이 많아 하면서 아토피라든지 건선이나 피부병에 시달린다든지 이런 경우는 열이 많다기보다는 열이 표면으로 뜨는 분들. 정작 속 체온은 낮고 속은 차가운데 염분과 수분 부족으로 체액이 부족하면 정해진 양을 가장 중요한 곳에 먼저 공급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뇌하고 중요 장기에는 보내는데 팔다리라든지 이 손발처럼 몸의 말단까지 충분히 혈액을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수족냉증에 시달리거나 너무 몸이 식으니까 그 부분의 표면으로 열이 다 떠서 오히려 발바닥이 뜨겁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냉기가 쌓이면은 장기나 조직에 이상이 생기고 이 대표적인 냉증이 바로 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냉증하고 저체온으로 고생하던 분들이 소금하고 다른 영양 잘 하시면서 몸이 따뜻해져서
드시면 온몸이 골고루 열이 펴지고 손발 따뜻해졌어요 하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민감하신 분들은 소금 드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손이 따뜻해졌어요, 발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몸이 다 냉한 분들보다 상체 쪽으로 열이 쏠려서 고생하는 분들 소금 중요하고요. 수기가 화기를 다스려서 떠있던 열을 아래로 보내면서 고루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차가워지면 반드시 굳게 돼 있는데요. 물질의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자궁에 근종이나 물혹이, 자궁 내막 두꺼워진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고, 남자분들은 전립선 비대나 전립선의 염증이나 전립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자궁이 차면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근종이나 물혹, 자궁 내막염, 자궁 내막 증식증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남성은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전립선암 같이 전립선에 문제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은 여성보다는 냉기의 폐가 덜하긴 한데 나이가 들면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몸속도 차가워지고 손발이 차가워져서 스스로 많이 느끼십니다. 예전에는 더위를 오히려 많이 탔는데 요즘은 너무 춥다, 그래서 안 덥던 이불도 덮으시고 안 입던 내복도 입으시고 하게 되거든요. 깨끗한 소금과 물, 곡식으로 영양 잘 하고 걷기 운동 등으로 운동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몸속 체온을 올려주면은 이 차가워서 덩어리지고 굳어있던 부분들 풀립니다. 그리고 흐름이 좋지 않았던 거 흐름이 좋아지면서 혈액이 잘 가겠죠. 머리는 시원해지고 몸은 따뜻해지면서 굳은 것이 풀리고 덩어리가 말랑말랑해지거나 없어지고 손발까지 따뜻해지고, 이렇게 되면 수면의 질도 좋아지면서 잠도 깊은 잠을 주무실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냉증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찬 거 드시는 거 따뜻한 물로 바꿔주시고, 햇볕 보고 걷기처럼 운동을 해서 열을 만들어주는 방법 꼭 실천을 해주시면 전반적인 혈액순환이 다 잘 되기 때문에 힘과 건강 찾으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